그리고 아까 그 공소장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 공소장 내용 보면은 형제 번호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청에 접수된 번호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내가 재판받는 재판의 어떤 사건 번호가 아닙니다. 법원 단계에 넘어가면 이제 사건 번호가 바뀌죠. 그래서 형제 번호가 형제라고 기재된 이 검찰청 내부 그 사건 번호로 분류하지 않고 법원 내부에서 다시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요거를 확인을 해야 나중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 재판 진행 과정을 어떻게 조회를 해본다거나 할 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보면 법원의 사건 번호는 좀 다른데요. 법원에 일단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면 법원에서 단독 심의의 경우에는 1심 기준입니다. 고단 이렇게 붙습니다. 가운데 고단 2020 고단 땡땡땡호 사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합의부인 경우에는 2020 고합 땡땡땡땡 뭐 이렇게 붙는 겁니다. 합의부면 고합, 단독이면 고단. 단독과 합의부의 차이는 나중에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제기가 정확히 언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정된 공판기일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들, 그 다음에 뭐 관련 범죄 사실 관련된 피해자들이 제출한 뭐 자료들이 언제 어떻게 제출이 됐고 향후 지정될 공판기일은 언제인지 뭐 이런 거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공소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공소장 일단 받았고 적용법조 범죄 사실 정확히 어떤 건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 알고 나면 끝입니까? 그래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뭐 재판 출석하면 끝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을 받았으면 우선 내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긴장하고 두려운 거는 사실이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는데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면은 법원에서 객관적인 재판부로부터 그 내 주장, 그 다음에 검찰의 주장, 유죄 주장, 나의 무죄 주장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공소제기가 됐다면은 재판 과정에서 내가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나의 처벌에 관한 조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최대한 감경받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공소장 뒤에 보면 이렇게 의견서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일정한 양식을 보냅니다. 거기 보면 뭐 재판을 받게 될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뭐 정상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진술을 해가지고 제출하라. 7일 이내로 제출해라. 이렇게 양식을 보내요. 그럼 거기에 보통 사람들이 뭐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공란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다면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미리 그냥 알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냐 부인하느냐 이걸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부 부인하는 거고 일부 인정하는 거면 그러한 취지를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될 거고 전부 부인하는 건지 완전 인정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구분해가지고 재판부에다가 내 입장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 자, 이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비록 수사 단계에서 내가 부인을 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비록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압이나 뭐 강요에 의해서 진술한 인정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그러한 사실을 소명을 하고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번복할 것인지 이런 것들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전문가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공소장 받았으면 우선 그런 내용 확인 다 하시고 적용법조 이게 내 건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적용법조와 범죄사실 이런 거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냥 뭐 이제 실례로 제가 재판 앞두고 이제 기다리고 법정의 안에서 이제 제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면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들이 한테 흔히 재판장님이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공소사실을 검사가 이제 읊으면 이러한 공소장에 대해서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예? 공소장이 예?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공소장이에요. 실제로 받았으면도 공소장을 내가 받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공소장에 대해서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구상을 하고 재판에 들어가신다면 불필요하게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변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한 처벌을 받거나 내지는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